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급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2.73% 하락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2.91% 하락 마감되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52%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되는 CPI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물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것으로 지난 3월에 기록했던 8.5% 상승도 뛰어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이자 전월치였던 8.3%도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1% 상승해 시장 전망치인 0.7%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6%, 전월 대비 0.6%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주거비, 에너지 가격, 식음료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물가 지표 급등 속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더욱더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란 0.75% 금리 인상을 말합니다. 다만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의 주요 투자은행은 6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이에 따라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3.17%까지도 급등하는 등 여기 급등했었고요. 또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 가장 민감한 지표로 여기는 2년물 국채금리는 3%를 돌파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FOMC 회의죠. 이번 주 14, 15일 6월 FOMC를 엽니다. 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전망인데요.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그리고 50bp 이렇게 올린 바 있어요. 과연 이번에 정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 성장 동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늘었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전월치인 0.9% 증가에 비해서 부진한 수준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5월 PPI는 전월 대비 0.8%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월치였던 0.5% 대비 높은 수준이죠. 이어서 이 WTI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 및 중국 봉쇄 우려 등에 살짝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7월 인도분 가격,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84달러 하락한 120.6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5월 CPI 쇼크 속에서 급락세를 나타냈었고요.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스닥에 포함된 이 대표 기술주들, 우리가 말하는
대표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종목들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3.86%, 테슬라 마이너스 3.12%, 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4.46%, 아마존닷컴 마이너스 5.6%, 구글 또한 마이너스 3%대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이제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시티그룹 등 은행주들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3%대에서 마이너스 6%대까지 좀 크게 조정폭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그동안 흐름 좋았던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오일 등 에너지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고,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역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9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짙었던 그런 장이었는데 개별 종목별로 빨간불을 켠 뭐 몇몇 종목들도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과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종목 차별 장세로 이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장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장에서도 물론 종목 차별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만들어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으로 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건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물론 25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절대 잘라내는 게 아니라 힘들겠지만 좀 참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금 여기 2650 이상 포인트 반등 나올 시에 비중을 줄인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여유돈이 있으며 하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때지 절대 매도해서 손절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게 심적으로 힘들 때는 그냥 계좌 닫아놓고 같이 멘탈 관리하자라는 말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좀 다들 걱정하실 거고 미국장이 안 좋았던 것만큼 오늘 개파락 출발 당연히 예상되는데요. 개파락 출발 후에 우리나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체크하고 양봉으로 뽑아 올린다면 또 그 안에서 단기 수익 챙길 수도 있고 혹은 종목별로 흐름 살아내는 애들도 많을 거니까 너무 걱정으로 쳐다보기보다 우리 잘 대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도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우리 힘내서 꼭 좋은 결과로 나오도록 해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